자, 호흡입니다. 자, 따라해봐. 호. 장난치는 것 같지만 진짜입니다. 호라는 게 내쉬다라는 소리고요. 흡이 들이마십니다. 즉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건 결국 호흡기관을 통해 자, 첫 번째의 호흡의 뜻은 호흡기관을 통한 기체의 교환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호흡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보통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뭐?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뭐? 요게 노폐물이죠. 노폐물을 뽑아내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도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여기서 지금 배우는 호흡은 2번 과정보다는 1번 과정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호흡 기관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코. 자, 우리 코에는 딱 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코. 코털하고 점액이 있죠. 우리 소위 콧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코털과 점액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지나 이런 우리 몸에 안 좋은 불순물을 한번 걸러주게 되고요. 그리고 1차 면역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코 안에 있는 점액의 안에 있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1차 면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 온도와 습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해 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기 기관이나 양쪽 허파의 폐포나 이런 데는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 공기가 넘어가는 동안 코털, 점액 등을 통해서 온도, 체온 정도의 온도와 습도, 적당한 습도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옷이나 이런 거를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서 대피하라 그러잖아. 왜 그러면 뜨거운 공기를 그냥 바로 들이마시면 호흡기관이 상처를 입고 그러면 회복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피법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기관에서 기관지. 한 번쯤은 너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쉬는 날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다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빵 터지는 바람에 밥알이 이상하게 넘어가서 재채기가 나서 밥알이나 라면 면발이 코로 역류한 현상. 열나 따가운 거. 한 번쯤 해봤지?
그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기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기의 관입니다. 우리 여기 목 있잖아요, 목. 목에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넘어가는 기관이라는 공기관이 따로 있어요. 우리 숨 쉴 때 열리는 관. 이 기관이나 기관지는 쉽게 말하면 목에서 이렇게 한 줄로 내려가는 게 기관. 우리 허파는 양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여기가 기관지인데 요 기관 안에도 뭐가 많다? 섬모, 즉 솜털이 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순물 거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음식을 삼킬 때는 기관을 닫고 우리 식도가 열려서 음식이 식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숨 쉬는 동안에는 식도가 막히고 기관이 열려서 공기가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근데 네가 입에 뭔가를 삼키는 순간 갑자기 빵 터져서 숨을 내뱉게 되면 기관이 일시적으로 잘못 열려서 그 안으로 밥알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이 기관지 안에 있는 아주 가는 털들, 이 섬모의 자극으로 재채기를 하게 합니다. 강한 공기를 내뿜어서 기관으로 넘어온 이물질들을 밖으로 내뱉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뿜어올리면 입으로 나오기보다는 콧구멍으로 역류하는 확률이 높은 거지. 강하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 자, 요렇게 해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고 기관지는 결국 많은 태포로 공기를 나눠서 보내는 구조가 바로 기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순대 좋아하냐? 순대 먹을 때 내장 다 먹어요? 내장은 안 먹어. 그냥 순대만 먹어. 그 순대 같이 주문하면 나오는 그 내장 장기들 있잖아요. 돼지 장기들. 그 중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배예요. 그 살짝 남색이나 보라 색깔을 띠고 왠지 씹어보면 되게 보들보들거리고 안 질긴 거 있어. 몰캉몰캉 보들보들거리고 사이사이에 자세히 보면 잘잘한 구멍들 좀 뚫려 있고. 그게 폐인데요. 폐하고 그 작은 구멍들이 요 기관이 남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폐는 심장하고 달리 근육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숨 쉬려면 허파가 이렇게 커지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허파가 작아지면서 공기를 내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심장 자체가 근육 운동이라서 쿵짝쿵짝 하면서 피를 내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하잖아. 근데 폐포는 근육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줄이 없어요. 그래서 연한 건데요. 그래서 공기의 출입은 흉강이라 그래서 우리 여기 가로막, 횡격막이라는 막과 여기 갈비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의 요 위쪽 공기통, 여기를 흉강이라고 하거든요. 이 흉강 내부의 압력 변화로 인해서 간접적인 공기 출입을 하도록 만드는 게 허파입니다. 오케이? 특히 폐포의 경우는 아주 미세한 작은 방들로 방들로 구성이 돼요.
아주 잘 자라고 미세한 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다? 표면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공기의 교환, 공기는 좀 그렇네. 표현을 좀 고칠게요. 기체 교환이 잘 되도록 하는 곳이 바로 폐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흉곽 내 압력 변화는 어떻게 일으킬 거냐라는 거죠.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면 들숨 날숨에 대한 건데, 자, 요 위에다 좀 적을게요. 너무 높게 적었다. 자,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숨, 흡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물론 여기 갈비뼈가 움직이는 흉식 호흡이 있고요. 갈비뼈보다는 요 아래쪽에 배가 움직이는 복식 호흡이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들숨이 되면 우리 이렇게 공기 숨 들이마시잖아. 그 맨손 체조할 때 숨쉬기 운동하면 어떻게 돼? 둘, 셋, 넷 하잖아. 자, 어떻게 한다? 갈비뼈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횡격막이라 그래서, 선생님 딱 여기 녹색 줄 있죠? 여기 옷에. 우리 사람 허파도 여기 이렇게 막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실험 탐구 하나 같이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갈비뼈가 올라오고 횡격막이 내려가게 되면 요거 자체가 흉곽의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흉곽의 압력은 낮아지죠. 압력은 왜? 이거 압력과 부피의 관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압력이랑 부피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입에서 폐포로 들어오면서 폐포는 팽창하게 되고요. 그럼 날숨, 호기 때는, 숨을 내뱉을 때는 갈비뼈가 내려오고 횡격막이 올라갑니다. 그럼 저절로 흉곽의 부피는 줄어들고 따라서 흉곽의 압력은 증가하게 되죠.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흉곽 안에 있는 풍선이 압력을 받아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공기는 폐포에서 입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폐포는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는 탐구 실험이 저기 있네. 페이지 54쪽 한번 보실래요? 호흡 운동의 원리에 보면
자, 지금 요런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 결국 뭐냐면 여기가 우리 입을 말하는 거고 요 관이 기관, 여기가 기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고무풍선이 뭐가 된다? 폐포가 되는 거고, 여기 바닥에 지금 고무풍선을 붙여놨는데 요게 결국 뭐가 되냐면 횡격막 혹은 가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리병이 바로 뭐가 된다? 갈비뼈의 역할인 거죠. 그지? 그러면 봐봐. 이 횡격막을 아래로 잡아 당기면 요 유리종 안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밖에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요 실험장치에는 지금 요 실험에는 지금 표시가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물방울 하나 놔두거든요. 그럼 이 물방울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봐봐. 요렇게 횡격막 당겨 놓은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요 종안의 압력이 높아지죠. 아까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가 여기를 팽창하면서 늘렸던 풍선이 여기서 이제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다시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풍선이 쪼그라들고 공기는 밖으로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는 이유는 횡격막이 내려가서 장기가 눌러져서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횡격막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배의 운동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기체교환 그러니까 폐포 우리 흉곽 내의 변화에 의해서 기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일단 요거 설명하고 나면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정리. 자, 47쪽 밑에 보면 결국 우리가 자, 들숨.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사실 우리 대기 성분 그대로잖아요. 들숨은 대기 성분 그대로입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 질소, 산소 21%인데, 자, 변한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날숨에는, 자, 질소가 75%, 약 74.5니까 약 75% 대충 잡읍시다. 그 다음에 산소가 15.7%. 그럼 대략 한 16%쯤 되겠네. 그리고 내 뱉는 숨이니까 날숨이니까 수증기가 약 6%,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약 4% 가량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돼요. 빠져나온 수증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이 감소한 거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는 확실히 감소했죠. 그리고 요 둘은 사실은 우리 세포호흡 결과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잖아. 그죠? 세포호흡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특히 봐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우리가 입으로 풍선을 부르면 풍선은 가라앉잖아요.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가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산소나 질소가 더 많아 이산화탄소보다는. 풍선 무게만큼 부력을 못 만들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공호흡 있죠. 마우스 투 마우스.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해내 가지고 입으로 우리가 숨을 불어 넣는 거 있잖아요. 잘못 착각하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야, 우리 날숨에 이산화탄소 있는데 물에 꺼낸 사람 훅 하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보다 뭐가 훨씬 많다? 산소가 훨씬 많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숨 쉬어요.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도 언젠가는 군대에 가겠죠. 군대에 가면 방독면 씌워놓고 인공호흡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입으로 공기를 못 불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눕혀놓고 팔을 이렇게 쭉 돌리는 거야. 그럼 팔을 이렇게 쭉 돌리면서 쭉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람의 팔을 이렇게 노젓게 하는 것처럼 크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여기 흉곽의 부피 변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숨쉬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하나 더. 우리 모세혈관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확산입니다. 중1에 보면 입자운동에 나오는 게 확산이었잖아요. 결국 뭐냐면 자, 기체가 교환이 되는 곳은 하나죠. 세포와 여기 우리 모세혈관이 있죠. 그리고 요 반대쪽에는 세포와 또 모세혈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봐. 우리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결국 우리 들숨으로 들어온 공기는 폐포에서부터 모세혈관으로 맞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에는 뭐를 타고 아까 우리가 배운 동맥혈을 타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며 세포로 이렇게 쭉 산소가 이동해 가겠지. 이 과정에서 확산이란 어떻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의 자발적인 이동이 확산이잖아. 그죠? 그러면 산소 농도는 어디가 제일 높아야 된다? 폐포, 모세혈관. 폐포가 더 높아야 되죠. 산소 농도만 비교하자면. 그지? 산소만 비교하자면 폐포와 모세혈관, 폐포 쪽이 더 높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선 모세혈관과 세포를 비교하면 모세혈관 쪽이 더 높아야 되죠. 맞지? 그래야지 폐포에서 혈관으로 동맥혈이 타고 운반해 가면 동맥혈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산소가 쭉 들어가겠지. 그럼 반대쪽으로는 뭐가?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일 거 아니야. 여기 동맥혈로 운반하는 건 뭐? 산소고. 그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정맥혈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또 이산화탄소가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디가 제일 높다? 세포가 제일 높겠죠. 방금 호흡 끝났으니까. 어디가 제일 낮다? 폐포가 제일 낮겠지. 날숨으로 나가는 거. 알겠어요? 이런
확산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정리. 요거까지 맞아, 정리. 하고 배설로 넘어갈게요.